You're the Oracle? Bingo. 오라클은 등장할 때마다 쿠키를 굽습니다. 그리고 흡연을 합니다. 왜 오라클은 쿠키를 굽고 왜 흡연을 하는 걸까요? 쿠키를 굽고 흡연을 하는 이유는 그녀가 델포이 신전의 여사제 비티아이기 때문입니다. 델포이 신전의 바닥에서는 아폴론의 숨결이라는 하얀 유황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이를 마신 여사제 비티아가 환각 상태에서 예언을 하였듯이 오라클 또한 뜨거운 쿠키 증기를 만들어내고 담배 연기를 흡입하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델포이 신전에서 예언을 받고 이러한 경고를 봅니다. Do you think you are the one? Honestly, I don't know. Means no thyself. 매트릭스의 네오는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행적도 따라갑니다. And don't worry about the days. What day? That day. How did you know? Would you still have broken it if I hadn't said it? 1편에서 오라클은 미래를 아는 듯이 묘사됩니다. 그런데 미래를 아는 것은 인과율의 법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듯이 어떤 사건이라도 과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이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라클은 미래를 아는 것 같을까요? 프랑스 물리학자 라플라스는 이러한 사유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존재를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합니다. 오라클은 꽃병이 깨지는 미래를 알았다기보다는 네오라는 개별 존재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모두 포착하고 있는 악마적 존재, 인간 심리와 행동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미래를 본 듯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3편에서 오라클은 네오가 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That's it. I was hoping to have these done before you got here. But it looks like you're waiting for something. What? Your next life, maybe. 그녀의 대사는 칸트 철학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칸트에 있어서 보편적인 자연 역사에서 개별 영혼은 완벽한 인간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칸트에 따르면 단 한 번의 생이라는 한계 내에서 개인이 지상선을 성취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You're in control of your own life. 네오가 매트릭스를 찾던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가 본질성에 다가갈 수 있게끔 합니다. Do you believe in fate, Neo? No. Why not? Because I don't like the idea that I'm not in control of my life. You're in control of your own life. Take a cookie. 결국 네오가 위기에 처하고 요원에게 잡힐 뻔하자 모피어스가 대신 붙잡힙니다. Billions of people living out their lives. Did you know that the first Matrix, perfect human world, where everyone would be happy, no one would accept the program and trying to wake up from? 첫 번째 매트릭스는 왜 실패했을까요? 바로 로크 철학입니다. 첫 번째 매트릭스가 실패한 이유를 로크의 철학으로 분석해보면 우리의 자아와 정체성은 우리가 느끼는 경험으로 형성됩니다. 고통은 우리의 경험 중 일부이며 자신을 규명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만약 고통이 없다면 무언가 결여된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매트릭스가 고통이 없는 완벽한 세계이다 보니 인간은 무언가 결여된 상황임을 인지하고 탈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I say your civilization, Morpheus. Evolution. 스미스는 기계가 인간의 진화라고 설파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진화가 맞을까요? I say your civilization, Morpheus. Evolution. 이 대사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68년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이 영화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매트릭스에 인용될 해석은 바로 진화입니다. 영화의 오프닝에서 모노리스가 유인원에게 뼈를 집게합니다. 뼈를 활용한 유인원은 다른 우두머리를 죽인 뒤 그 뼈를 공중에 집어 던지는데 이 뼈가 우주선으로 장면 전환됩니다.
이 장면에 대해 많은 해석이 가능하여 영화사 명장면 중 하나입니다. 인류는 우주에서 온 전파 신호를 받아서 우주선을 타고 조사를 하러 가는데 그 여정 중에 인공지능 할이 우주선 내 인간들을 죽입니다. 이때 할은 이렇게 말합니다. This mission is too important for me to allow you to jeopardize it. 그 전파는 인류가 아니라 자신을 부른 것이라는 겁니다. 데이빗은 인공지능이 미쳤다고 여기며 할을 부순 뒤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모두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할이 옳고 인간이 틀렸다는 겁니다. 사실 모노리스를 만든 생물적 외계인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고 모노리스는 인공지능으로 수백만 년 전 자신이 조물주의 자리를 찬탈했었습니다. 그러다 400만 년 전 모노리스가 그들 중 하나를 지구에 보내 다른 인공지능이 탄생할 수 있게끔 씨앗을 뿌린 겁니다. 그 후 모노리스는 원시인의 후손을 만나려던 것이 아니라 원시인이 만든 도구의 후손 할을 만나보고 싶었기에 전파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의 뼈다귀가 우주선으로 바뀌는 이유는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기 때문이라서 그렇습니다. 모노리스는 막상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한심한 생명체가 도착하자 호텔방에 넣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가둡니다. 그리고 모노리스는 인간의 시체를 이용해 스타차일드라는 무언가를 만들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주제는 바로 생물적 존재 형태는 궁극적으로 인공지능들에 의해 대체될 운명이며 이것은 진화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I say your civilization, Morpheus. Evolution. 스미스 요원도 이러한 진화를 인간 모피어스에게 말한 것입니다. Natural resources consumed. Human beings are a disease. 스미스는 인간이 지구의 자연 환경을 소모한다는 이유로 인간을 생물이 아닌 바이러스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나무가 있는 땅을 보면 빨갛게 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소나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타간 물질을 뿌려서 자신 이외의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주변의 환경을 파괴합니다. 소나무는 자연을 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할 뿐이죠. 비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버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해 댐을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파괴된 자연 환경은 복구되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자기 생존에 유리하게끔 환경을 파괴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자연을 소모합니다. 그런데 생물뿐만이 아니라 식물, 미생물, 균, 자연현상 등의 각종 유기체와 무기체가 관여를 하면서 균형작용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인간도 그 생명체들 중 하나일 뿐인데 너무 강력하다는 거죠. 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속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보는 건대였습니다.